안녕하세요. 권상맨입니다. 오늘도 툭 치면 탁 나오는 무역실무 12번째 시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역의 시작과 끝은 서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인보이스는 대금 결제를 위한 영수증이자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문서입니다. 인보이스의 친구가 있어요. 패킹리스트인데요. 패킹리스트는 이 물건이 어떻게 포장되었고 크기와 무게는 어떤지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이 두 서류가 없다면 수출 신고도 수입 통관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인보이스. 가장 먼저 인보이스는 돈을 주고받는 기준이 되는 서류입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조건으로 얼마에 팔기로 했는지 명시가 되어 있죠. 은행을 통해 대금 결제할 때나 바이어에게 돈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이 인보이스입니다. 두 번째, 수출 신고의 기본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보낼 때 세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나갑니다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보이스입니다. 저희 같은 관세사가 바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보고 수출 신고를 합니다. 인보이스가 정확해야지 수출 신고도 툭탁 진행됩니다. 세 번째, 수입 통관 시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상대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인보이스가 더 중요합니다. 수입국 세관이 세금 얼마 내라 결정할 때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나서 잘못된 금액을 기재했다. 그렇다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죠. 네 번째, 물류 운임 산출의 기본 서류입니다. 운임을 계산할 때도 인보이스를 봅니다.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험료나 운임 형태가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인보이스는 무역의 시작부터 돈이 들어오는 끝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두 번째, 패킹리스트입니다. 패킹리스트는 첫째, 물품의 물리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패킹리스트는 어떤 상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또 수량이 몇 개인지, 또 그리고 물리적인 크기와 무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출입 검사의 필수 지침서입니다.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할 때 무엇을 보고 검사할까요? 바로 패킹리스트입니다. 수출입 검사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죠. 세 번째, 물품 분실 및 피해를 방지하는 서류입니다. 화물이 가는 동안 중간에 분실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잖아요. 이때 패킹리스트가 정확해야 무엇이 없어졌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번째, 정확한 검수를 위한 기준점입니다. 물건이 공장을 떠날 때, 즉 출하할 때나 그리고 바이어 창고에 물건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검수입니다. 물품의 수량이 맞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내용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 패킹리스트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인보이스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이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맨 왼쪽에 보시면 당사자 정보를 적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그리고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되죠. 컨사이니는 수입자예요. 근데 노티파이는 이 물품이 도착했을 때 통지를 해야 된 통지처인데 컨사인이 수입자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입자인 내가 바쁘면 다른 대행업체가 기재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식별 정보를 잘 기재해야 됩니다. 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고유번호,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 작성일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관리하는 건수가 너무 많은데 그 번호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래 핵심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상품명이나 규격, 수량, 단가, 그리고 총 금액, 인코텀즈도 기재해야 돼요. CIF 조건인지 FOB 조건인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죠. 결제 및 선적 정보도 기재해야 돼요. 내가 바이어와 TT인지 또는 LC인지 DA인지 이러한 결제 조건을 적어주고 함께 선적항, 목적항, 그리고 예상 선적일 등을 기재해 줍니다. 선적 예정일은 반드시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신뢰 완성인 마지막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문서로 신뢰성을 확보해 주겠죠. 패킹리스트 작성 가이드입니다.
패킹 리스트는 화물의 물리적인 명세서죠. 창고와 세관이 이 서류를 보고 물건을 찾아요. 기초 정보는 인보이스와 연결돼요. 그래서 패킹 리스트의 날짜나 번호는 보통 인보이스랑 동일하게 적습니다. 수출자 정보나 컨사인이 수입자 정보도 인보이스랑 동일하겠죠. 그리고 물리적인 상세 내역을 적어줘야 돼요. 인보이스와 달리 여기서 포장 단위, 중량, 크기 등 물리적 정보가 가장 패킹 리스트의 핵심이죠. 여러분, 포어더가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할까요? 아니면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할까요? 부피는 CBM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걸로 측정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로 하겠나요? 포어더는 중량과 부피 기준으로 운임을 산출해서 비싼 걸로 부과해요. 네, 그리고 운송 정보 일치. 선적항과 목적항 정보는 인보이스와 반드시 일치해야 되죠. 그래야지 통관 시 문제가 없습니다. 패킹 리스트 역시 마지막에 책임자의 서명을 통해서 공신력 있는 문서가 됩니다. 네, 이상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무에서 어떤 부분에서 통관 지연이 발생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